다들 그거 뭐 선풍기 너 알아서 끄든가 알아서 하시고. 자, 어쨌든 뭐야 시그마 문제에서 49번 일반항에 관한 힌트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일반항에 관한 뭐냐 힌트가 없다라는 얘기는 일반항이 K에 관한 1차, 2차, 3차거나 또는 뭐 이러한 지수꼴이야. 그러면은 시그마 공식을 써가지고 풀 수 있거든. 뭐 예를 들어 시그마 K는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고 시그마 K 제곱은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뭐 2n 플러스 1이고 얘는 요 놈의 뭐 제곱이고. 참고로 얘 같은 경우는 뭐냐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지. 헷갈리면 K에다가 1, 2, 3 숫자를 슬쩍 넣어보면은 뭐냐 알 수 있잖니.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뭐 등비수열에 합구하는 공식, 등비수열에 합구하는 공식을 써서 뭐 블라블라 풀어주면 될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다시 얘기를 할게. 시그마 문제에서 일반항에 관한 힌트. 일반항에 관한 힌트라는 건 일반항이 K에 관한 1차, 2차, 3차 형태나 또는 지수, 꼴로 던져준 경우에는 공식을 사용해서 블라블라 풀면 돼. 근데 49번처럼 일반항에 관한 뭐냐 힌트가 없잖아. 그럼 결론은 뭐냐 무조건 전개하면 답이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첫 번째 것부터 전개를 해볼게요. 첫 번째 수식의 의미는 K를 미지수로 하는 수열이 있다. K를 미지수로 하는 수열이 있는데 걔가 바로 요 노랑이다. 이때 이 노랑이에다가 1부터 시작을 해서 1, 2, 3, 4, 점점점 뭐 9까지 대입한 다음에 싸그리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치? 첫 번째 거는 F2 더하기 F3 점점점점 마지막으로 9 대입하면은 요 놈이 되겠지. 노랑이를 전개하면은 됐고, 그리고 요 놈의 의미는 미지수를 K로 하는 어떤 수열이 있는데 그 수열의 일반항이 뭐야? FK마 1이더라. 이때 K에다가 2부터 시작해서 2, 3, 4 점점점 어디까지 10까지 대입한 다음에 싸그리 더하라는 얘기니까 결국에 분홍이를 전개하면은 F1 더하기 F2 더하기 점점점점 F9가 돼주겠지.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노랑이에서 분홍이를 빼라는 얘기니까 노랑이에서 분홍이 빼면은 F10 빼기 F1이 되겠지. 문제에서 그래서 아마도 그치 얘네들을 가르쳐 준 거겠지. 답은 그래서 뭐냐 76이 되겠지. 여기까지 됐지. 다시 말하는데 시그마 문제에서 일반항에 관한 힌트가 없어. 그러면 무조건 전개하는 것밖에 풀이법이 없어. 무조건 뭐냐 전개를 해야 돼. 내가 말하는 일반항에 관한 힌트는 K에 관한 1차, 2차, 3차거나 또는 일반항이 뭐 지수, 꼴인 경우를 얘기해. 여기까지는 뭐야? 그치? 별거 없고. 요거는 한번 다시 풀어주는 거야겠다. 50 뭐냐? 4번 문제를 가볼게. 1154번을 보니까 일반항이 이러한 분수 꼴이야. 54번 문제를 아이고 보니까 일단 얘를 두 개로 쪼개 볼게. 방금 뭐 예를 들어 A분의 B맛이라는 식이 등장하면은 이렇게 쪼개야 되잖아. 갑자기 뭐 쪼개는 데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지만은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는데 뭐 첫 번째로는 일반항이 분수식이면은 뭐 시금하고 뭐 수열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고 항상 상대적으로 밑에 숫자가 크게 쪼개줘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초딩 때 2분의 7이라는
대분수인가 뭐 가분수인가를 보면은 이렇게 쪼갰잖아. 이유 없이. 얘가 지금 이런 상황인 거지. 그래서 쪼갠다고 생각을 해도 되고, 또는 시그마는 그냥 어디서 어디까지 더하라는 거야. 갑자기 무슨 말이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있을 때 얘네들부터 처리하는 건 수학에서의 뭐니 가장 기본이잖아. 그치? 무슨 얘기야? 지금 얘는 일반항이 네모, 나누기, 세모잖아. 나눗셈과 덧셈이 있으면은 나눗셈부터 처리하는 게 원칙이잖아. 그래가지고 얘를 보자마자 위에 거 나누기 아래 거. 그러니까 이렇게 쪼갠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 지금 말한 것까지는 뭐야? 됐지? 자, 그러면 얘는 일반항이 뭐냐? 노랑이나 분홍이 모두 지수꼴이네. 등비 수열이라는 거지. 되냐? 뭐 다르게 얘기하자면 시그마 문제는 풀이법이 다 똑같아. 일반항이 덧셈이나 뺄셈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은 무조건 쪼개. 무조건 이렇게 쪼갠 다음에 공식을 사용해 주면 돼. 근데 요 놈은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요 노랑이하고 분홍이 모두 등비 수열의 합을 말하지. 왜냐하면 지수꼴이니까. 여기까지 됐냐? 등비 수열의 합 구하려면은 요 세 가지를 알아야 되지. 여기까지 됐지. 왜냐하면 그 등비 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이 뭐야? 요 놈이니까. 별 얘기 아니지 말한 거. 노랑이는 첫 번째 항이 뭐야? 1을 여기다 대입한 2분의 3. 공비는 K 밑에 1K 밑에 있는 숫자인 2분의 3. 항의 개수는 100개 될 것이고. 요거 역시 첫 번째 항은 1을 여기다 대입한 2. 공비는 1K 밑에 있는 숫자인 2항의 개수는 요거 되겠지. 자, 그래서 뭐냐? 공식에다 대입하면은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번째 항 곱하기 용비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이다. 노랑이는 이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분홍이 역시 공비 마이너스 1 분의 초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빼기 1이니까 요 놈이 되겠지. 이제 뭐 정리만 하면은 끝이지. 약분 해 주면은 얘는 3 곱하기 2분의 3의 백승 빼기 3. 그리고 요 놈은 2의 101승. 2의 분홍이는 2의 101승 빼기 2가 되지. 여기까지 뭐야? 됐고요. 그러면은 봅시다. 근데 여기가 지금 빼기구나.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로 적어주면 되겠다. 그러면 결국에 A는 뭐냐? 3이 될 것이고 B는 뭐야? 그치?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왜냐하면 이 새끼는 그 뭐야? 2의 100승 곱하기 얘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1이니까 그거 뭐 여기 있고. 그래서 A, B 합은 뭐야? 되겠지. 이상한 거 없지. 지금 얘기한 거. 오케이. 됐고. 그리고 1160번. 오케이. 자, 시그마 문제를 풀려면은 일반항을 K에 관한 1차, 2차, 3차로 바꿔. 또는 지수 형태로 바꿔. 그리고 나서 공식 사용하면 뭐냐? 끝이라고.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얘는 일반 항을 일단 정리해줘야 될 것 같아. K에 관한 식으로. 근데 지금 노란색 부분을 보니까 더하기가 엄청 많네. 시그마로 바꿔줘야 돼. 노랑이는 2분의 n에 2분의 k에 k 플러스 1이지. 노랑이를 정리하면. 여기까지는 맞겠지. 일반항은 k 플러스 1을 얘를 요 놈으로 나눈 거니까 약분 찍혀가지고 2분의 k2가 되겠지. 일반항인 요 빨간색 뭐야? 네모가. 여기까지 뭐 됐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2분의 K지. 여기까지 됐지. 워낙 많이 등장하니까 암기해주면 좋아. 1부터 10까지 K는 55다라는 거. 1부터 10까지 뭐니? K제곱은 385가 대준 다라는 거.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뭐지? 55가 되는 거지. 왜냐면 시그마 문제의 상수는 시그마 기호 앞으로 뽑아주고 나서 공식 써야 되니까. 얘기한 거 됐지? 그래서 답이 2분의 55다. 라고 잡아내면 되겠지. 이상한 거 없지? 말한 거. 됐고요. 그리고 유형 5번이 뭐야? 조금 헷갈릴 건데, 자, 수학에서 같은 기호가 여러 번 반복되면은 안에서 바깥쪽으로 뭐 계산을 하는 게 좋아. 일단 노랑이부터 그래서 먼저 계산을 할게. 63번 오케이. 기준으로 해석을 하자라면은 m을 미지수로 하는 수열이 있더라. 그 얘기는 m을 제외한 나머지 잡것들은 철저히 뭐니? 상수 취급하라는 거겠지. 그러니까 1번식이 내 눈에는 뭐냐? 이렇게 보여. 여기까지만 되냐? 오케이. 근데 얘는 사실 뭐 똑같은 얘기지. 뭐 시그마 K랑 어찌 보면 똑같은 얘기지. 왜? 헷갈리면 전개를 슬쩍 해보면 되잖아. 1부터 K까지 더하라는 거잖냐. 그러니까 2분의 K에 K 플러스 뭐야? 1이 돼주겠지. 지금 얘기한 거 봐요. 그치? 자, 그리고 요 뭐니? 보라돌이는 다시 얘기하는데 M을 미지수로 두는 수열이 있어. 근데 그 수열에 뭐냐? 일반항이 K야. M을 미지수로 두는 수열이니까 일반항은 AM일 건데 그게 바로 K야. 뭔 말이야? 일반항이 상수인 거지. 상수. 지금 말한 거 납득되냐? 오케이? 얘는 상수를 K번 더하라는 거니까 결론이 뭐야? K 제곱이겠지. 네. 지금 방금 무슨 얘기한 거냐면 예를 들어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뭐니? C라는 식이 있어. 이 수식의 의미는 K를 미지수로 두는 수열. 그러니까 일반항이 AK인 거지. AK가 C라는 수열이 있더라. 근데 K에다가 1, 2, 점점점 N까지 대입한 다음 싸그리 더하라는 거니까 C를 N번 더하라는 거잖아. 지금 말한 논리 이해되지? K를 K번 더하라는 거니까 K, 오케이, 제곱이 돼주겠지. 그러면은 뭐야? 하여튼 요 1번식을 정리하면 K제곱 더하기 K에서 K제곱 뺀 거니까 결론은 뭐냐? K가 되는 거지. 까지 이상한 거 없지. 그러면 이제 바깥쪽에 있는 요거 건드려주면 되겠다. 그럼 결국 이 문제에서 궁극적으로 구하라는 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방금 우리 노랑이 정리한 게 뭐니? K라고 찾아. 됐지? 그치? 요 놈은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고 문제에서 그 놈이 66대라고 했습니다. K는 뭐냐? 11이 되겠지. 직접 대입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 1부터 10까지 더한 게 뭐냐? 55라는 거 알고 있잖냐? 그러니까 66이 되려면은 1부터 11까지 더해야겠지. 그래서 그래가지고 뭐야? 여기 등장하는 n이 뭐야? 여기 n이 11이라고 잡아. 해석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 지금 말한 거 뭐냐? 이상한 거 없지? 됐고 그 다음에 1166번. 자, 이제 시그마를 우리가 배웠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그래서 앞으로 4개 항 이상을 더하라는 문제가 등장을 해. 그러면 이유 없어. 무조건 시그마로 바꿔주잖아. 앞으로 일반항을 뭐 한 4개 정도 더하래. 4개 이상의 일반항들의 뭐 합을 구하래. 그럼 우린 이제 앞으로 무조건 그 놈을 뭐냐 시그마로 바꿔주는 센스를 들여야 돼. 근데 시그마로 바꾸려면은 일반항이 뭔지 그리고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 당연히 알아야겠지. 그러니까 어떤 식을 시그마로 바꾸라는 건 똑같은 말이지. 일반 항하고 항에 내가 더하고자 하는 항의 개수 구하라. 오케이? 66번으로 돌아가서 일반 항을 잡을 때는 뭐랄까? 한꺼번에 다시 얘기를 할게. 일반 항을 구할 때는 뭐랄까? 한꺼번에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따로따로 그리고 변하는 숫자만 신경 쓰면 돼. 변하는 숫자니까 뭐 변수라고 하자. 변수만 신경 쓰면 돼. 이게 갑자기 무슨 얘기냐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66번 보자. 지금 보니까 곱하기를 기준으로 한꺼번에 생각 안 하고 앞에 있는 숫자만 따로 볼게. 첫 번째 1, 두 번째 1, 세 번째 3이지. 그러면 우리의 목적인 K번째. 우리의 목적인 K번째는 일단 앞에 거 K겠지.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곱하기 기준으로 뒤에 있는 걸 보니까 제곱은 변하지 않대. 그치? 그러니까 변하는 숫자인 2, 3, 4만 신경 쓰면 되겠다. 2, 3, 4는 K번째는 당연히 뭐겠냐. K 플러스 1이 되겠지. 또는 각 2, 3, 4가 공차가 1인 등차니까 얘라고 해석해도 되고 해석의 방법은 여러 개지. 앞에하고 뒤에는 숫자 1만큼 차이가 나잖아. 앞에하고 뒤에는 숫자 1만큼 차이 나니까 뒤에는 K 플러스 1이구나. 그리고 변하지 않는 숫자인 제곱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지. 그리고 방금 내가 되게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듯이 했는데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해야 되냐면 시그마에서는 일반 항을 잡을 때 이거 아닌데 AN이라 하면 안 돼. AK라고 잡아야 돼. AK라고 잡아야 돼. 별거 아니라면 별거 아닌데 조금 이따 문제 하나 풀어줄 건데 그거 풀면은 왜 내가 요거를 강조하는지 알 거야. 네? 자, 하여튼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얘는 항의 개수는 10개. 그치? 자, 그러면 결국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놈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 그러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가 요 놈이니까 노랑이를 전개한 K 3승 더하기 2K 제곱 더하기 K가 됐지. 여기까지 됐지. 오케이? 시그마 문제는 풀이법이 다 똑같아. 무슨 말이냐? 일반항이 덧셈이나 뺄셈 다시 얘기를 할게. 시그마 문제는 풀이법이 다 똑같아. 일반항이 K에 관한 1차, 2차, 3차 또는 지수꼴이야. 그러면서 일반항이 덧셈이나 뺄셈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쪼개면서 공식 풀면 끝이야. 여기까지 뭐였지? 네. 시그마 K 3승은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지. 근데 여기 n이 지금 10인 상황이지. 그러니까 시그마 요 놈은 그러니까 55의 제곱이겠지. 그럼 두 번째 거는 2 곱하기 요거지. 두 번째 거는 요 니은은 기억이랄까? 네. 니은은 이것도 많이 등장하니까 암기하자라고 했지. 385. 또 그리고 55 곱하기지. 55 곱하기지. 똑같은 말이야. 왜 이렇게 하냐면 지금 보면 알 거야. 니은은 그러면 2 곱하기 55 곱하기 7이지. 됐고. 자, 그 다음에 디귿은 그냥 55지. 말한 거 됐냐? 내가 왜 385를 갑자기 이런 미친놈처럼 이런 식으로 해석했는지 이해되지? 계산이 편해지니까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알아두면 계산이 편해지니까 어쨌든 55가 공통 문제에서 구하라는 놈은 55가 공통이니까 55 곱하기 기억에서 55 남고 니은에서 7이 14 남고 디귿에서 1 남네. 얘는 그러면 55 곱하기 얼마냐? 15에다 55 더하니까 7, 12 돼주겠지. 그러면 얘는 385에다 동그라미 하나 붙이면 됩니다. 지금 말한 거 이상한 거 없지. 답이 그래서 4번이 되겠지. 네. 그리고 68번도 다시 한번 68번도 보자고. 일단
일반 항부터 먼저 잡아주면 됩니다. 지금 첫 번째 항은 1이지. 두 번째 항은 1 더하기 뭐니? 3이지. 세 번째 항은 뭐야? 1 더하기 3 더하기 5지. 참고로 시그마에서 워낙 많이 등장하니까 암기를 해두면 좋아. 홀수들의 합은 n제곱. 뭐 직접 계산을 해봐도 돼. 근데 워낙 많이 등장하니까 외워두면 좋아. 뭔 말이냐? 요게 n에다 2 대입해봐라. 요게 n에다가 2 대입하면은 4 나오지. 요게 왜 지금 뭐 뭐야? 공식 안 해와서 그러냐 지금? 공식 안 해와서 그러냐? 인수분해? 요거? 아 이거 별거 아니야. 그냥 보여줄게. 봐봐. 얘는 요 기억 부분은 2 곱하기 2분의 n의 n 플러스 뭐야? 1이지. 그치? 요 그리고 니은 부분은 1을 상수를 n번 더하라는 거니까 1 곱하기 뭐야? n이지. 약분 찍대서 n제곱 더하기 n에서 n 뺀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까지 됐냐? 근데 워낙 많이 등장하니까 외워. 뭐, 무슨 말이냐? 이 수식의 의미가 뭐냐? 봐봐. 요 놈은 홀수들의 합이지. 근데 홀수를 뭐야? 2번 더하라고 하고 있지. 홀수를 2번 더하라니까 얘는 그래가지고 2제곱 4제곱 거지. 2제곱 4. 말한 거 됐냐? 얘는 홀수를 3번 더하라고 하고 있지. 그러니까 3제곱 해가지고 얼마야? 9지. 시제로 더해봐도 뭐야? 9 나오는 거 맞잖니? 됐냐? 얘는 그러면 홀수를 몇 개 더하라는 걸까? 간단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지금 멈칫할 텐데 간단해. 뭐가 간단하냐면 자 봐봐라. 1부터 20까지 숫자들의 총개수 당연히 몇 개야? 20개지. 1부터 19까지 홀수들의 개수 몇 개겠어? 예, 그치, 절반이니까. 20의 절반이니까. 갑자기 이 얘기 꺼낸 이유? 몇 개? 이렇게 해석하면 미묘하지만 뭐니? 바로 나오지. 오케이? 자, 어쨌든 그러니까 얘는 뭐야?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뭐지? K제곱이겠다. 왜냐면 봐봐. 지금 첫 번째 항은 1, 두 번째 항은 홀수를 2번 더하겠지. 세 번째 항은 홀수를 3번 더하겠지. 우리의 목적인 K번째는 홀수를 K번 더하. 우리의 목적인 K번째 항은 홀수를 K번 더하라는 거니까 K 제곱이 되겠지. 마지막 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야? 13 다음 숫자인 14를 2로 나눈 7개. 그치? 그래서 요 놈이 답이겠지. 시그마 K 제곱은 6분의 n의 n 플러스 1 뭐냐? 2n 플러스 1이니까 n 자리에 7 대입하면 6분의 7, 8 그리고 2개 더. 7, 8 그리고 2개 더. 뭐 이런 느낌으로 계산하면 편해. 다시 말할게. 시그마 K 제곱이라는 걸 암기할 때 6분의 요거. 그리고 요거 2개 더한 게 이거지. 계산 때릴 때도 똑같아. 7, 8 그리고 요거 2개 더한 거. 무슨 말이야? 앱에다가 7 대입해서 14 더하기 1 해가지고 15라고 해석하지 말고 6분의 7, 8 그리고 2개 더. 이 느낌으로 해석하는 게 제일 편할 거야. 어쨌든 약분하면은 그래가지고 뭐야? 20에다 7 곱하면 140이 답이 돼. 뭐야? 말한 거 됐지? 이상한 거 없지? 그리고 뭐냐? 150, 102페이지. 자, 내가 아까 얘기를 뭐냐? 했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결론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보통 미지수를 X, Y라고 두었어. 그런데 수열 쪽에서는 미지수를 이렇게 두었지. 근데 시그마에서는 뭐 나도 왜 그런지 몰라. 미지수를 얘로 둬. 의미는 시그마 쪽에서는 K를 미지수로 두니까 K를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N을 철저히 뭐냐 상수 취급하는 게 필요해.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를 했어. 시그마 문제가 나오면
일반항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더하고자 하는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아야지. 그래야지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시그마라는 뭐니 기호를 이용해 나타낼 수 있잖아. 근데 일반항을 잡을 때에는 항상 별거 아니라면 별거 아닌데 따로 생각해야. 그리고 뭐냐 변수만 변하는 숫자들만 신경 쓰고, 그리고 뭐냐 K를 미지수로 가지면 돼. 얘는 철저히 상수 뭐냐 취급을 해주어야 된다고. 방금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를 가볼게. 자, 그럼 첫 번째 항은 1 더하기 n분의 1의 제곱이지. 두 번째 항은 뭐냐 1 더하기 n분의 2의 제곱이지. 이런 식이라면 n번째 항은 당연히 1 더하기 n분의 n의 제곱이 되겠지. 여기까지 됐지.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시그마 k는 1부터 얘가 뭐니? n번째 항. 그치? n번째 항까지 요 놈이지. 지금 말한 거 뭐야? 됐냐? 어라, 근데 이건 얼마지? 를 n번 더하라니까? 일단 결론은 아니야. 왜 이런 이상한 일이 발생한 거냐면은 다시 얘기한다면 시그마에서 일반항은 AN 아니야. AN 아니야. 뭐라고? AK. AK. 그리고 시그마에서는 N을 철저히 무슨 취급하라고? 상수 취급해야 돼. 그리고 시그마에서 일반항 구할 땐 변수만 신경 써. 뭔 말이야? 지금 문제를 봐봐라. 변수들은 얘네들이지. 끝났네. 첫 번째 1, 두 번째 1, 세 번째 3, n번째 아니다. k번째는 당연히 뭐야? k겠지. 이상한 거 없지. 그리고 얘의 의미는 그러면 뭐겠냐? 아, 이거의 의미가 뭐야? 아, 이 새끼가 n번째 항이구나. 내가 더하고자 하는 항들의 개수가 n개구나. 라는 의미겠지. 그러니까 일반 항이 얘가 아니고, 자, 뭐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일반항을 잡을 땐 변하는 것만 신경 쓰라. 무슨 말이야? 변하지 않는 놈들은 일반항 잡을 때 그냥 이렇게 딱 쓰고 들어가요. 변하는 자리, 변수 자리만 K로 슬쩍 바꿔주면 돼. 말한 거 됐냐? 그래서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야? 요 놈인 거야. 혼자 풀면 지금 말한 부분이 뭐니? 애들 되게 헷갈려 하더라고. 이해됐지? 그치? 자, 그러면 뭐야? 시그마 문제는 풀이법이 똑같아. 일반항을 덧셈이나 뺄셈으로 바꾼 다음에 공식 사용하면 뭐냐? 끝이야. 갑자기 무슨 말이야? 나는 그래가지고 1번식을 곱셈 공식 이용해가지고 뭐냐? 풀어 해칠 거야. 물론 K의 단어야. 이런 느낌으로 풀어야 쳐줘야지. 이런 느낌이라는 게 파란색 동그라미를 철저히 상수 취급하고 있지. 여기까지 맞느냐?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뭐니? 시그마 공식 쓰면 끝이네. 자, 기억은 그러면 1을 n번 더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기억은 얼마? 1을 n번 더하라. 빙고. 그 다음에 뭐야? 니은은 2n-1 곱하기 시그마 k니까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 뭔 말이야? 파랑이는 상수니까 요 시그마 앞으로 나오면서 뭐냐? 요 놈만 공식에 대입해 주면 되는 거다. 방금 내가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예를 들어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뭐 5k 제곱이라는 식이야. 상수는 시그마 q 앞으로 뽑으면서 k만 공식에 대입해 줘. 말한 거냐? 상수는 시그마 q 앞으로 뽑으면서 요 k만 공식에 대입해 주면 돼. 그래서 니은 자리에 지금 얘를 적어준 거야. 맞죠? 오케이. 자, 요거? 아, n분의 2겠다.
그치? n분의 예. 자, 그리고 디귿. 디귿은 n제곱분의 1 곱하기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요 놈이 대주겠지. 이상한 거 이제 정리해보자. 좀 짜증은 난다만 n 더하기 약분하니까 n 플러스 1. 약분하니까 6n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지. 여기까지 됐고 요거 두 개 더하면 뭐야? 2n 플러스 1인데 통분해야 될 거니까 분모 분자에 6n 해주고 요것도 뭐야?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궁극적으로 구하라는 게 요거 두 개 더한 거네. 그러면 6n 분의 2n 플러스 1 공통이니까 앞으로 꼭꼭. 그리고 n 더하기 1에다 6n 더하니까 뭐야? 식이 뭐 있다는 식인가? 맞네. 요게 뭐야? 답이겠다. 지금 뭐야? 이상한 거 있냐? 된 거 맞지? 오케이. 자, 1100. 지금 이 유형이 처음 들을 때 애들 엄청 뭐지? 헷갈려 하는 유형이거든? 안 헷갈리면 다행이야. 안 헷갈리면 다행인데, 헷갈리는 게 뭐지? 지금도 정상이란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내 말에 요즘에. 자, 어쨌든. 1100. 참고로 그리고 이 유형은 교과서, 문제집에 잘 나와. 내 생각엔 아마 시험에 나올걸? 이 유형은. 왜냐면 느낌이 딱 오지. 이직거리 잘할 거 같아. 아까 맨 처음에 뭐지? 깡서이 너 그래 4인이라고 답변했잖아.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시그마 처음 배웠을 때. 이건 또 뭐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 뭐 섞이는 것도 아니니까. 어쨌든 이것도 그러면 보자. 자, 계속 말하는데 더하기가 많으니까 시그마로 바꿔야 될 것이고 일반항하고 항의 개수 알아야겠지. 그때 따로 생각하자고. 네. 그리고 항상 바꿀 땐 변하는 것만 신경 쓰자고. 그리고 시그마 문제에서 일반항은 A는 아니라고. A, K야. A, K야. 지금 말한 것까지 뭐야? 다 됐냐? 자, 그러면 일반항 뭐야? 잡아볼게. 곱하기 기준으로 앞에는 K번째 뭐 되냐? 빙고. 그러면 마지막 항이 얘잖아. 이걸 의미 파악해. 항의 개수가 몇 개다? 1, 2, 3, n마 1개. 예를 들어, 1, 방금 깡소에 너 이 얘기한 거야. 항의 개수 몇 개야? 하는데 지금 너가 답변한 게 9개요. 라고 얘기한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냐? 항의 개수 n마 1개만. 이상한 없지.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아마도 항의 개수가 요거다. 요 정도 될 것이고. 그 다음 이제 뒤에 거에 보라돌이의 일반항을 잡아보자고. 자, 계속 말하는데 시그마 문제에서 n은 상수 취급하라. 그리고 시그마에서 일반항을 잡을 땐 변수만 신경 쓰라고. 뭔 말이냐? 뒤에는 n 빼기는 다 공통이잖아. 그대로 써주고. 여기까지 못했냐? 자, 그리고 변하는 게 얘네들만 변화. 이 자리에 뭐 적어줘? 빙고. 자, 그래서 결국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K 곱하기 요 놈이 이상한 거 없지? 말한 거. 자, 시그마 문제는 다 똑같더라. 일반항을 덧셈이나 뺄셈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나서 공식 사용하면은 답 나오더라. 얘기한 거. 그러면 이제 이 새끼 계산 때려 볼게. 요 기억은 기억 부분은
n 곱하기 원래대로라면 2분의 n에 n 플러스 1일 텐데 여기 n자리에 n만 1 들어가 있지. 2분의 요거겠지. 좀 요거 되나? 오케이. 자, 그리고 뭐야? 시그마 k제곱은 원래대로라면 6분의 n에 n 플러스 1 뭐야? 2n 플러스 1일 것인데. 근데 요 n자리에 n만 1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요 n자리에 n만 1 적어주면 되겠지. 이상한 거 없지? 말한 거. 얘는 그럼 6분의 뭐야? n만 1 곱하기 n 곱하기 2n만 오케이. 이거 되겠지. 이상한 거 없지? 다음에 왠지 통분해야 될 것 같으니까 분모. 밖에 해야 되니까 3, 3 뭐. 자, 그러면 이제 뭐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6분의 이거 공통이다. n-1 앞으로 꽂고 여기 3 남고 빼기 여기는 요거 이렇게 남겠지. 6분의 n-1 곱하기 요 놈은 뭐냐? 마 n제곱 더하기 m 더하기 3이네. 2n제곱 마 n 빼기 3이니까 인수분해 각이지. 그래서 요 놈은 마이너스 n 플러스 1 2n 마이너스 4 이렇게 식이 뭐냐? 되든가 하겠지. 되냐? 선문에 7번에 식이 6분의 어디서 뭐 내가 틀렸나? 1, 2, 3 k 곱하기 n마 k 맞고 요거 되는 거 맞고 그래서 kn 맞고 k제곱 맞고 n 곱하기 요 부분이 n 곱하기 2분의 n-1 곱하기 n 되는 거 맞고 요 놈이 6분의 n-1 곱하기 요거 2n 플러스 1이니까 요거 되는 것도 맞고 통분하는 데서 뭔가 미스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다시 한번 계산을 내려봅시다. 3번 n 곱하기 2분의 n-1 곱하기 n 빼기 6분의 n 곱하기 1니까 요거 되는 거. 여기서 아까 내가 이거 잘못했어. 혹시 모르니까 다 분끝까지 뭐야 내보자. 자, 어쨌든 통분하면은 뭐야 6분의 n의 n-1이 공통이다. 할만하다 이 정도. 공통인 게 n-1 곱하기 뭐 n이고요. 그리고 3n 빼기 답 나오는디? 됐냐? 오케이. 그리고 이상 없지? 유형 8번도 시그마 처음 배울 때 애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 하고 싶은 말의 요지는 뭐냐면은 얘는 당연한 얘기다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빨강이는 SN하고 똑같은 말이겠지. 일단 첫 번째가 요거 시그마 AK를 보면은 SN이라는 걸 떠올릴 줄 알아야 돼. SN이라는 걸 떠올릴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
수열 쪽에서 많이 했지. SN 가르쳐주고 일반항 구하라는 문제는 정석적인 풀이가 요거였지. 말아먹어야 되냐? 요 두 가지를 합쳐 볼게. 요 두 가지를 합쳐 볼게. 자, 1100. 다시 말하면 요 노랑이를 애들이 눈에 잘 안 들어보더라고. 시그마는 SN이야. 시그마는 SN.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한다. 1171번이 그러니까 내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SN이 n제곱마 2n이야. 이때 얘를 구하라는 문제로 보인다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시그마 문제는 뭐냐? 다 똑같아. 그러니까 뭐가 다 똑같아. 일반항을 K에 관한 1차, 2차, 3차 또는 지수꼴들의 덧셈이나 뺄셈으로 바꿔줘. 그 다음에 공식 사용하면 뭐야? 끝이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를 구하라고 하잖아. 그 얘기는 결국 요 놈을 K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실제로 71번 문제는 얘 구하라는 거지. SN 가르쳐주고 일반항 구하라는 문제지. 여기까지는 뭐야? 됐냐? 그러니까 이유 없지. 뭐가? SN의 N 대신에 NY 대입해서 요거 잡아 주고 그리고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서 일반항 구해야 말하면 되냐? n제곱 n에서 새끼는 뭐요? n제곱 n 더하기 1 빼기 2n 플러스 2니까 지워지고 지워지고 해서 뭐냐? 2n 마 3이 일반항 됐냐? 그리고 이때 요거 적어주고 왜?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일반항을 SN에서 요거 빼서 구했지. 됐냐?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은 그건 틀린 말이지. 지금 얘기한 거. 오케이. 첫 번째 항은 여기 n에다가 1 대입해서 구해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오케이. 구하라는 건 A1, A3, 점점점점 A19를 구하라고. 여기까지 못했지. 첫 번째 항은 지금 마일이. 또는 뭐 이렇게 해도 돼. 어떻게? AN이 이거니까 한 번 정도. A의 2K-1은 N 대신에 2K- N 대신에 2K-를 대입한 뭐야? 4K가 5다. N 대신에 2K-1 대입하면은 4K-5 되지. 그러면은 뭐야?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요거고. 얘는 4 곱하기 55 빼기 5 곱하기 10이다. 그래서 220에서 50 된 거니까 170이 뭐 답이 되겠다.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그냥 시그마 내용만 가지고 문제 푼 거거든. 시그마 뭐냐? 내용만 가지고 문제 푼 거거든. 다시 한번 근데 풀어볼게. 다시 한번 수열 쪽 개념 이용해가지고 풀어볼게. 기본 배경 지식은 요거지. 이게 뭐냐면 SN이 N에 관한 2차식이야. 이때 일반항은 뭐 EAN 플러스 B마 A였지. 근데 이때 뭐냐? 만약에 SN이 요거일 때 만약에 뭐냐? 1번
상수항이 0이면 일반항이 이거고 첫 번째 항부터 얘가 되는 거고. 상수항이 0이 아니면 일반항은 똑같아. 일반항은 뭐냐? 똑같은데 n이 2일 때부터고 n이 2일 때부터고 첫 번째 항은 요게 SN에다가 1대입해서 구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의 합쪽에서 얘기했어. 등차 수열의 합쪽에서. 다르게 얘기를 해볼게.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관한 2차지. 상수항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리고 2차항의 개수가 뭐였냐? 등차의 절반이었지. 지금 기억 말한 거 많이 기억나냐? 자, 다시 71번 문제를 다시 볼게. SN이지. SN이 n에 관한 2차지. 그리고 상수항 없지. 오케이? 이 얘기는 그러면 뭐냐? 얘는 결국에 일반항이 100% 무슨 수열이야? 일반항이 다시 얘기를 할게. 등차 수열의 뭐야? 합은 SN이 n에 관한 2차식이요. 납득되냐? 오케이. 두 번째 상수항이 0. 0, 뭐 0을 지났어. 상수항이 0이었어. 그리고 세 번째 2차항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 공차의 절반. 자, 봐봐. SN이 n에 관한 2차지. 상수항 빵이지. 얘는 100% 일반항이 뭐야? 수열이라는 거 이상한 거 전혀 없지. 앞에서 그러려고 등차 수열의 합을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강조를 했던 거야. 왜 나는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 어쨌든 돌아가서 A에는 얘 공차 얼마냐? 그래서 야. 공차가 n이라고? 약 빨았냐? 어. 뭐 내 약이지? 약을 빨았다는 얘기야? 약을 먹지 마. 이상한 약 먹었나? 자, 그치 공차 2지. 그러니까 AN, EM 블라블라지. 이상한 거 없고 힘들지. 자, 하여튼 야, 내 첫 번째 항이 근데 뭐야? 얘랑 같지. 마일이지 근데. 그러니까 요 뒤에 이게 있어야겠지. 아, 그때 끝났다. 우리 보자마자 그래서 이거 잡았어. 요 놈은 그러면 두 번째 A의 2K-1은 N 대신에 얘 대입한 거니까 4K 마 5지. 여기까지 됐고 세 번째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결국에 얘지. 다시 돌아가서 근데 뭐야? 다시 돌아가서 일반항이 1차 식이지. 얘는 100%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지. 말하면 되냐? 일반항이 1차 식이야. 이 새끼는 100% 등차 수열이야. 등차 뭐냐?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에 합구하는 공식 쓰면 되겠지만 굳이 뭐 4 곱하기 막 그 짓거리 할 필요 없잖아. 등차 수열의 합 2분의 등차 수열의 합 뭐야? 항의 개수 곱하기 첫 평균 말이야. 그러니까 2분의 초항 마일이고 마지막 항 10대입하니까 35다. 그래서 얘는 얼마지? 170도. 말한 거 뭐야? 되냐? 원래 우리는 앞에서 등차 수열의 합은 요 놈이다. 그리고 등차 수열의 뭐냐? 일반 항은 뭐냐? n에 관한 1차식이고 그때 n의 개수가 공차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요 유형을 지금처럼 뭐냐? 풀 줄 알아야 돼, 결론. 말하면 됐지? 자, 다 됐냐? 이거? 네. 자, 그리고 72번. 72번은 n에 관한 2차기 다시 72번도 뭐 정석대로 해석하는 건 해설 보면 될 것이고 자 S의 얘는 근데 구하라는 게 얘다. 자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여러 개야. 자, 첫 번째, SN이 이거지. 됐냐? 상수항이 있지. 그러면 얘는 첫 번째 항이 아니고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고 일반항 구하는 공식은 근데 똑같아. 뭔 말이냐? 얘는 그러니까 얘는 공차가 얼마인 상황이지? 공차가 얼마? 빙고. 2n 블라블라 그치? 2n 블라블라가 돼줄 것이고 뭐냐 왔냐? 그리고 뭐야? 그러니까 이거는 외워두면 편하지. SN이 n에 관한 2차 식일 때 일반항은 뭐냐? 2am 플러스 B마 A다. 말한 거 봐야 되냐? 자, 그래서 나는 얘를 보자마자 얘는 일반항이 2m 플러스 0 빼기 1에서 마이너스 1이겠다. n이 2보다 클 때. 왜? 상수 뭐냐? 상이 존재하는 경우에 얘는 2보다 클 때만 쓸 수 있으니까. 지금 말한 것까지 어땠냐? 자, 그래서 A30은 바로 구할 수 있지. A30은 구할 수 있지. 얼마 돼야 되지? 그렇지. 59고. A의 첫 번째 항은 원래 우리가 이거를 세트로 암기하잖아. A1이 이거는. 요 두 개를 세트로 암기하잖아. 그러니까 A의 첫 번째 항은 여기 n에다가 1 대입해서 보여야지. 그 의미야. 이 A1이 그래서 우리가. A의 첫 번째 항 얼마야? 애들이 혼자 문제 풀잖아? 실수를 엄청 많이 해. 뭐라고? 첫 번째 항을 1이라고 해. 첫 번째 항. 왜?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돼,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말한 거 뭐야? 됐냐? 오케이. 오, 미친놈. 그러면 서야 일단은 어떤 다시? 자, 어디냐? 150, 3페이지부터 볼게. 자, 시그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은 세 가지야. 공식도 세 가지. 유형도 세 가지야. 시그마는 이렇게 세 가지만 알면 게임 끝이야. 개념은 이거지. 일반항이 덧셈이나 뺄셈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쪼갤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일반항이 곱셈이나 나눗셈으로 되어 있으면 식을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 두 번째로 일반항에 상수가 있을 때에는 시그마 기호합으로 뽑아줄 수 있다. 세 번째가 상수를 n번 더하라는 얘기니까 요거다. 이게 개념 세 가지고 빼고 없지. 그 다음에 공식 세 가지는 시그마 k, k제곱, k 상승 세 가지만 하는 거고에다가 지수꼴, 등비수열의 합 말하거든요. 오케이? 자, 그리고 유형 세 가지는 소거형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리고 분수열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몇급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결론은 이거는 아마 국고에서는 안 나옵니다. 혹시 나중에 해주통 할 건데 어쨌든 그러니까 결론은 그래서 유형은 딱 하나만 알면 돼. 소거형이라는 것만 알면 돼. 소거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일반항이 AM에 관한 어떤 수열이 있는데 일반항이 이렇게 빼기 형태로 되어 있다. 일반항이 이렇게 빼기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소거형이라 부르자라고 약속을 했어. 소거형은 근데 푸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 풀어, 해쳐, 그리고 숫자 대입해, 그리고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말 그대로 꼭 지워나가.
뭔 말이냐? 자, 요 놈은 일반항이 빼기 형태지. 그 소거형이다. 여기까지 뭐겠냐? 그러니까 얘는 전개부터 해. 첫 번째 항은 그러면 요거 1대2. 두 번째 항은 그러면 요 놈이겠지. 세 번째 항은 점점점 가서 마지막으로 n번째 항은 그러면은 뭐냐? 요 놈이 되겠지. 여기까지 뭐야? 이상한 거 없지. 자, 그리고 이제 숫자 대입까지 했으니까 뭐야?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지워나가 볼게. 얘는 보니까 앞뒤로 지워지는 느낌이지. 그래서 앞에서 첫 번째 거 살아남지. 뒤에서도 100% 뭐야? 첫 번째 거 살아남아. 토거형의 특징이야. 앞에서 n번째가 살아남아 100% 뒤에서도 뭐야? n번째가 살아남아. 이때 요 두 개는 구호가 서로 반대가 돼요. 지금 말한 것까지 봐야겠죠? 자, 그래서 요 1175번 문제를 볼게. 일단 일반항부터 먼저 잡아줄게. 얘는 따로따로 생각해야 되니까. 258은 공차가 3인 등차수였지. 그러니까 3K-1이지. 그리고 뭐냐? 얘네들은 공차가 3인 등차 또는 파랑이하고 보라돌이는 30 차이 나니까 여기에다 플러스 3 해가지고 요거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이고. 약간 됐지? 자, 근데 봐봐. 일반항이 뭐냐? 일반항이 어디다 써봐야 돼? 첫 번째, 분수식이야. 그런데 분모가 고배 형태를 취하고 있어. 뭔 말이야? 시그마는 푸는 방법이 다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어. 일반항을 덧셈이나 뺄셈으로 바꾼 다음에 공식 풀면 끝이라고. 무슨 말이야? 얘는 일반항이 나누기와 곱하기가 섞여 있지. 그러니까 식을 변형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 보는 것처럼 분수식인데 분모의 고배 형태를 취하고 있다. 결론이 뭐냐? 부분분수라는 공식을 써야 돼. 부분,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기 언제더라? 기말 시험 범위에서도 한두 번 언급했었는데 어쨌든 이거는 그냥 외워요. 요 공식이 뭐냐? 부분분수 공식이야. 요 공식이 부분 분수 공식이야. 여기까지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공식에다가 일단 이거 대입해 볼게. 요 놈을 자, 부분분수 공식에다가 대입할게. 왜냐면은 일반항이 분수식이면서 분모가 고배 형태를 취하고 있으니까 부분분수 공식을 쓸게. 이건 유형적인 거랑 암기를 해야 돼. 세모 빼기 네모분의 1에다가 요런 형태라고. 그러면 세모에서 네모 빼면은 3이지. 그치? 여기까지 됐지? 그러니까 이 공식을 쓰면은 세모 빼기 네모니까 3분의 1 곱하기 네모분의 1. 3K-1분의 1 빼기 이거지. 자, 그리고 이제 방금 방금 요 형태의 일반항을 이렇게 바꿔 주었지. 이렇게 바꿔줬다라는 게 뭐야? 일반항을 빼기 형태로 바꿔주었지. 물론 이건 근데 공식 사용하는 거 불가능하지. 왜냐면 일반항이 K에 관한 1차, 2차, 3차 인형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소거형이라고 풀이법은 뭐냐? 정해져 있다고 그냥 전개해야 돼. 여기다 그러면 1 대입하면은 뭐냐?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지. 2 대입하면은 5분의 1. 2 대입하면은 5분의 1 빼기 8분의 1이지. 점점점 가서 마지막으로 뭐야? 14 대입하면은 얼마냐?
요거지. 그리고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지워 나가야 돼. 그 일정한 규칙이 앞뒤로 지워지는 규칙이지. 앞에서 지금 첫 번째 거 살아남았지. 그럼 100% 소거형의 특징이야. 뒤에서도 첫 번째 거만 살아남고 구호는 서로 반대가 돼. 그래서 얘는 요 놈이 큰 건 물론 해야겠지. 이거 통분한 게 답이 되죠. 대충 뭐 44분의 7인가 뭐로 떨어질 것 같은데 4번. 그냥. 근데 어디야? 요 3번 과정을 지금 뭐 정석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요 3번 과정을 조금 줄여주고 싶다. 조금 줄여주고 싶다. 3번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답고 하고 싶다. 그래서 그냥 내가 만들어 봤거든. 귀찮아서 이런 것들처럼. 결론이 뭐냐? 아이고야. 소거형은 요 소거형이라는 형태는 결론이 이거 하면 끝이야. 이게 아이고야 뭐냐면은 큰 작작. 뭔 또 미친 얘기냐면 큰 거에다 큰 거 대입하고 작은 거에다 작은 거 대입하면 답이야. 나는 큰 작작이라고. 갑자기 뭔 말이냐면은 자 지금 구하라는 게 얘지. 다시 여기서부터 뭐야? 다시 볼게. 지금 문자에서 얘만 구하면 뭐냐? 게임 끝이지. 얘만 구하면 뭐야? 게임 끝이지. 근데 뭐야? 요 놈이 뭐야? AK라면 이거지. 이거 납득돼? 포인트 다시 봐봐. 분모 봐라. 공차가 3인 분차지. 얘를 그냥 편의상 AK라 할게. 얘는 분홍이는 노랑이에다 3, 4분. 다시 얘기할게. 노랑이가 공차가 3인 분차지. 얘는 노랑이에다 3 더했지. 그러니까 얘가 K번째항이면 요 놈은 K 플러스 1번째항. 여기까지만 됐어. 자, 그러면 끝이야. 자, 노랑이가 작지. 왜? 노랑이는 K번째항이고 분홍이는 K 플러스 1번째항. 큰 작작이라는 게 뭐냐? 작은 거에다가 작은 숫자 대입. 요 놈이 작고 요 놈이 뭐야? 큰 숫자. 요 놈이 작고 시그마 기준으로 얘가 작고 얘가 뭐야? 크잖아. 예? 작은 거에다 작은 거 대입. 큰 거에다가 큰 거 대입해. 그러면은 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답을 찾아낼 수 있어. 실제로 뭐 확인을 해보자. 작은 거에다 작은 숫자 1 대입하면 2분의 1이지. 큰 거에다가 큰 숫자 14 대입하면은 뭐야? 45분의 1이지. 됐냐? 앞에 그리고 3분의 1 있었고. 앞에 뭐야? 3분의 1 뭐야? 있었고. 40 뭐야? 지우 44고. 44. 아까랑 결과는 똑같이. 큰 작작이라는 거는 뭐냐? 소거형에서 요가 전개를 하고 숫자를 대입하는 이 과정이 너무 귀찮아서 그냥 전개하고 숫자 대입해서 지워나가는 요 3가지 과정이 뭐니? 너무 귀찮아서 그냥 몰라. 내 나름으로 그냥 만든 거야. 그 과정을 빠르게 풀고 싶은 거지. 말한 거 됐어. 큰 거에 큰 거, 작은 거에 뭐 작은 거 대입 이게 다야. 그러면 76번도 빠르게 뭐니? 문제를 보면은 자, 얘는 변수가 분모만 변하고 참고로 보면 M 뭐야? K번째 항은 K번째일 때 분수는 1부터 K까지 더한 거니까 요거 되겠지. 분모가. 납득되지. 분의 1이지. 일반 납득이니까. 되고 그럼 결국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요거지. 요거 2를 앞으로 뽑을게. 자, 얘지. 자, 보자. 시그마 문제다. 일반항이 분수식이다. 그러니까 일반항이 분수식이라는 건 일반항이 뭐냐? 나눗셈인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변형해야 돼. 문수 써가지고. 약간 네.
자, 부분분수 쓰면은 요 파랑이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1이지. 또 얘가 되겠지. 얘가 된 거. 결국 이 문제에서 뭐 구하라는 건 2 곱하기 요거지. 된 거. 근데 얘하고 얘를 보니까 이오타는 두 개야. K번째 K 플러스 1번째. 분모만 딱 보면. 얘가 작고 이게 뭐야? 크지? 큰 작자. 작은 거에다 작은 거. 얘들 큰 거에다 큰 거. 얘들 11분의 10에다 2 곱하니까 11분의 20답이야. 끝이야. 된 거. 그 밑에 것도 다시 한번. 그 밑에도 다시 한번. 일반항은 시그마 뭐 K는 1부터 일단 변하는 숫자가 얘네들만 일반항 잡을 땐 항상 변수만 뭐냐 신경 쓰자고 했잖아. 2K, K번. 그리고 나머지 변하지 않는 숫자들은 그대로 이렇게 써주면 그러면은 여기 맨 마지막에 100이 있지. 이거의 의미가 뭐야? 항이 몇 개 있다? 빙고. 자, 그리고 얘 보니까 왠지 합차 써줘야 될 것 같지. 왜? 일반항이 분수식이면서 그러면서 분모가 곱의 형태가 돼야지만 부분분수 공식을 써줄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됐고. 자, 그러면 얘를 그 부분분수 공식 쓰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니까 2분의 1이지. 그리고 요거 해주지. 근데 이거 역시 공차가 2인 공차 수열이지. 노랑이를 K번째 항이라고 본다면은 얘는 분홍이는 노랑이에다 2 더있지. 말의 꼭 요지는 뭐냐? 이 두 개는 이웃하는 두 개 항이지. 큰 작자. 그래서 얘는 작은 거에다가 작은 숫자. 큰 거에다가 큰 숫자. 대입한 게 답이라고. 이건 되죠. 얘는 2분의 1 곱하기 101분의 100이니까 약분 찍해서 101분의 50. 피크 두 개 더하면 151인가? 아, 빼라고 했네. 하여튼 뭐 빼게 하면 그쵸. 50이 되는 거야. 이상한 거 없지. 그리고 똑같은 거 보시고 1179번도 한번 볼게요. 일단 일반항부터 뭐냐 잡아보자. 시그마 K는 1부터 2상. 변하는 숫자만 신경 쓰면 되니까. K번째는 뭐 돼야 되지? 오케이. 변하지 않은 모델로 쓰고. 그리고 뭐요? 요 놈들은 빨강이에다 1 더한 거지. 뭐 굳이 뭐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라 고라돌이를 굳이 따로 해석할 필요 없잖아. 이미 구한 얘 기준으로 해석하는 게 뭐니? 제일 편하잖아요. 자, 여기까지 봤겠지. 자, 그러면 예부를 보고 내가 든 생각이 뭐냐면 자, 첫 번째 일반항이 분소식이야. 일반항이 분소식이라는 건 일반항이 뭐냐? 나누기 형태라는 거라고. 근데 계속 말하는데 시그마 문제는 다 똑같아. 일반항을 덧셈이나 뺄셈으로 바꾼 다음에 공식을 쓰거나 한번 굴라굴라면 끝이야. 뭔 말이야. 일반항이 분소식이니까 분명히 뭐니 변형을 해야겠지. 근데 얘는 부분문수 쓰는 건 불가능하지. 약간 됐어. 왜냐하면은 다시 왜냐하면 부분문수를 쓰려면 분모가 곱의 형태가 돼요. 그래가지고 나는 뭐 할 거냐면 뜬금없지만은 유리화를 해줄 거야.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유리화의 개념은 이거지. 분모의 루트가 있을 때 분모의 루트를 없애는 게 유리화냐 하잖아. 근데 유리화를 하면서 얻어지는 뭐랄까 부가적인 효과가 뭐냐? 여기 원래 부호가 플러스였지. 근데 뭐로 바뀌었어?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유리화는 원래 분모의 루트
없애려고 하는 게 물론 유리화야. 근데 유리화하는 과정을 뭐니 잘 살펴보면은 합차공식 쓰는 거니까. 근데 유리화를 하면서 얻어지는 효과가 뭐냐? 부호가 반대가 돼. 지금 보이는 것처럼. 그냥 유리화를 내가 지금 왜 할 거냐면 요것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유리화를 하면서 얻어지는 부가적인 뭐랄까 효과를 이용하고자 분모분자의 예를 복할 거야. 자 그러면 분모는 마일 되는 거. 분자는 뭐 말 그대로 얘인데 분모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식이 요거 뭐냐 돼주겠지. 여기까지 이상한 거 없지. 자 그러면 뭐야? 잘 보자. 하늘이하고 민트색. 자, 루트 안에 있는 것만 봐봐라. 민트는 공차가 1인 공차지. 하늘이는 민트에다 플러스 1하는 거지. 공차 더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의 요지가 뭐야? 요 하늘이하고 민트는 이웃하는 두 개의 항이지. 그러면서 일반항이 어쨌든 빼기 형태지. 소가형인 거야. 다른 거니까. 소가형이니까 역시나 뭐야? 큰 작작 쓰면 게임 끝인 거야. 지금 여기서는 민트가 작고 하늘이가 뭐야? 크지. 오케이? 그러니까 뭐야? 작은 거에다가 작은 숫자. 큰 거에다가 큰 숫자. 대입한 게 답이야. 이번 끝. 그래서. 오케이? 소거형을 다시 한번 조금만 더 뭐야? 정리를 할게. 자, 소거형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 유형이 일반항이 이렇게 뭐야? 빼기 형태인 문제를 소거형이라 하더라. 소거형의 풀이법은 이것만 기억하면 돼. 물론 정석도 알아야 되지만 큰 작만 기억하면 된다라고. 작은 거에다가 작은 숫자, 큰 거에다가 큰 숫자 대입해주면 그게 답이야. 전개해서 지워나가는 그 과정을 요 큰 작장만 기억하면 생략을 해줄 수 있다. 근데 가끔 가다가 문제가 이런 형태의 문제도 등장을 해. 이건 예를 들게.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뭐냐? 위에 거는 일반 항이가 한 칸 차이야. 얘는 이웃하는 두 개야. 얘는 근데 두 개가 이웃하지 않아. 두 칸 차이지. 결론이 뭐냐? 이러면 큰 작작을 두 번 써줘. 여기까지는 딱 알고 있어야 되거든. 요 두 개가 뭐 세 칸 차이인 건 안 나와. 어쨌든 그러면 이 경우는 작은 거에다가 작은 숫자 1, 2 대입해줘. 큰 거에다가 큰 숫자 10하고 9 대입해줘. 그러면 끝이야. 뭔 말이야. 얘는 그러니까 A1 더하기 A2 빼기. 여기다 뭐 10 대입하면 A12. 9 대입하면은 A11. 요게 답이야. 실제로 한번 해볼게. 뭔 말이야. 실제로 한번 뭐니 전개를 해본다고. 1 대입하면 A1 빼기 A3이지. 2 대입하면 A2 빼기 A4지. 3 대입하면 A3 빼기 A5지. 점점점 가서 마지막으로 10 대입하면은 요거지. 참고로 10 대입하기 전에 9 대입하면은 요거지. 여기까지 됐고 지워볼게. 규칙을 가지고 얘랑 하나 두 칸 가서 이렇게 써야지. 이 흐름대로라면 얘랑 하나 두 칸 가서 얘가 뭐 지워지는 느낌이겠지. 얘를 보자. 이거. 오케이. 자 그러면 어쨌든 중요한 건 앞에서 하나 둘 앞에서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살아남았지. 이거. 뒤에서도 100%첫 번째하고 몇 번째만? 세 번째만 살아남았다. 1, 2, 11, 12. 그렇지. 근데 정석으로 하려면 얘처럼 일반항인 뭐니 두 칸 차이인 경우는 째까지죠. 근데 이거 역시 큰 작정만 쓰면 바로 넘어가. 플러스 이거는 이제
속어형을 빠르게 푸는 방법을 얘기해 준 거고, 속어형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야. 일반항이 뭐냐? 분수 형태. 일반항이 분수 형태. 그러면서 분모가 고배 형태. 그러니까 분모가 인수분해가 돼. 그때는 뭐니? 부분 분수 공식 써줘야 돼. 두 번째가 일반항이 첫 번째 거랑 똑같이 뭐야? 분수 형태야. 근데 분모에 뭐야? 루트가 존재. 이런 경우일 때는 솔루션. 그러니까 뭐야? 풀이법이 유리화. 조금 더 뭐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뭐냐? 합차 공식 써줘야 돼. 속어형은 사실 이 두 개가 끝이야. 굳이 유형을 이제 세분화 시켜주잖아. 말한 건가요? 됐냐? 그래서 뭐야? 80번 문제 같은 걸 보면 이야. 79번. 왜냐면 분모.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뭐지? 마이너스 1분의 요거. 하면은 마이너스 이거 더하기.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참고 삼아서 뭐 갖고 있다. 말 나온 김에 얘기하자면 뭐니 유리화. 그러니까 합차 공식을 써줄 때 보통은 뭐지? 요거. 그러니까 큰 거 빼기 작은 거로 합차를 쓰는 게 좋아. 뭔 말이면 얘는 이제 작은 거에서 큰 거 뺐잖아. 근데 뭐 이러면은 방금 뭐야? 강서희 너가 얘기한 것처럼 뭔가 학생들 입장에서는 뭔가 미심쩍은 상황이 조금 발생하거든. 결론은 그래서 유리화할 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줘. 참고로 부분분수도 똑같아. 부분분수도 뭐야? 똑같아. 예를 들어 부분분수 쓸 때 그러니까 뭐야? 이런 식으로 써줘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줘야지. 이렇게 하면 또 막 더 마이너스 돼가지고 뭐지? 헷갈려. 말하고. 네. 하여튼 그냥 뭐 이상한 거 없지. 됐고 그 다음 1180번. 그 로그는 여러 개의 더하기를 하나의 곱하기로 바꿔주지. 하나의 뭐 곱하기로 생각을 해봐라. 얘는 보나마나 문제 형태가 곱하기가 될 거야. 근데 답이 깔끔하게 나오려면은 약분이 돼야 되겠지. 약분하기 편하게 일단 이렇게 통분을 하자고. 그리고 나서 K에다가 1부터 대입하자. 이것도 어찌 보면 그러니까 속어형이 뭐야? 한 소명. 뭔가? 왜? 상황이 비슷하잖아. 뭐. 앞에서 첫 번째, 뒤에서 첫 번째 말 이렇게 막 살아남는 거야. 그래서 n 로그 2의 64 요거 되겠지. 또는 다시 얘기를 할게. 봐봐라. 얘가 시그마 K는 1부터 63까지 뭐지? 일반항이 이거지. 일반항이 뭐야? 이거라고 보아도 뭐야? 상관이 없거든요. 왜 이렇게 보는데? 속어형이. 그러면 역시나 속어형이니까 뭐야? 큰 잡자. 작은 거에다가 작은 숫자. 로그 1은 항상 뭐 빵이지. 큰 거에다 큰 숫자. 끝. 되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큰 잡작으로 뭐야? 해석을 해도 이렇게 되고 말한 거거든요. 이 유형은 일단은 지금은 하지 말라고. 네. 풀면서 막히는 거